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459페이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실전 연습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는 그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유형별로 살펴봤죠. 그래서 문제를 순서대로 봐가지고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서는 순서대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그 유형들 중에서 섞어가지고 6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섞어서 매입 전표 입력하고 매출 전표 입력을 섞어서 문제를 내면은 이 문제가 어떤 코드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 그 헷갈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전 연습 문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59페이지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매출처의 선물할 양주 세트를 다음과 같이 구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근데 문제를 봤더니 세금 계산서 받았죠. 근데 거래처가 나오면 무조건 접대비잖아요.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거니까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코드 유형이 54 불공이에요. 자, 그래서 코드 유형이 54 불공. 자, 접대비가 나오는데 접대비가 얼마가 되냐면요. 공급가액이 208만 원이고 부가세가 20만 8천 원이죠. 그럼 차변의 접대비가 208만 원이 아니라 228만 8천 원이 와야 되겠죠. 왜냐면은 부가세까지 같이 접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접대비가 228만 8천 원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의 대금 지급은 뭘로 했어요? 현금이죠? 대변의 현금 228만 8천 원. 자, 그 다음에 2번 주 대정의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자, 여러분들 문제가 매입하고 매출이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을 때는 처음에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면 물건을 팔았냐 샀냐를 생각해 보세요. 2번 문제는 물건을 판 거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적 코드 유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했을 때는 코드 유형이 몇 번이었어요? 11가세였었죠. 앞에 일자가 붙어요. 제가 일단 칠판을 풀고 난 다음에 다 나중에 입력을 할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형을 외울 필요는 없죠. 그 프로그램에서 유형 코드 유형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어떤 유형인지 쫙 뜨죠. 그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이 얼마가 오냐면요. 100개 곱하기 1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겠네요. 부가세 포함하면 1100만 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1100만 원. 대변의 제품 매출 1000만 원이죠. 그 다음 부가세가 100만 원이죠. VAT 예수금 1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3번 대표이사의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주 수장 상사에서 3D TV를 500만 원에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대금은 회사의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자, TV를 샀는데 회사에서 쓸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산 거죠.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코드 유형은 54 불공이에요. 사업과 무관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차변에 계정 과목은 뭐가 와야 되냐면요. 가지급금을 하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그리고 앞에서 한번 비슷한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업무와 무관하게 그 회사 돈을 가져간 거를 가지급금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 대표이사나 대주주 같은 자들이 그 회사 돈을 가져간 경우에는 계정 과목을 가지급금으로 써요. 그럼 차변에 가지급금이 얼마가 와요? 500만 원의 부가세 별도니까 550만 원. 차변에 가지급금 55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550만 원.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주 장관기계에 지난 1월 2일 제작을 의뢰하였던 공장용 기계장치 한 대를 납품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동건에 대하여 1월 2일 지급한 선급금을 차감하고 잔액을 외상으로 하였다. 그럼 기계장치를 얼마 주고, 일단 증빙을 뭘 받았어요? 세금 계산서 받았죠. 이건 산 거잖아요. 매입적 코드 유형이 나올 건데 코드 유형은 51가세가 돼요. 자, 기계장치가 1억 3천이죠. 차변에 기계장치 1억 3천. 자, VAT 대금 부가세가 1300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대금은
그 1월 2일 날 지급한 계약금, 선급금이죠. 그럼 대변에 선급금이 빠져야 돼요. 근데 이 금액은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1월 2일 날에 일반 전폐 입력 조회하면 알 수 있을 거고, 혹은 거래처 원장 조회에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잔액을 외상을 했으니까 뭐가 돼요? 미지급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주 탁코리아에 사무직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게재하고 수수료 2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수수료 낸 거죠. 그래서 계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코드 유형은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50일 가세겠죠. 그래서 50일 가세가 될 거고, 차변의 계정 과목은 수수료 비용. 금액이 20만 원. 부가세 얼마 냈어요? 2만 원. 부가세 낸 거는 계정 과목이 VAT, 대급금 2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은 뭘로 했어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22만 원.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6번 문제 보시면은, 자, 1월 2일 날 주 대정에 납품한 제품 전액이 반품되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으며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 정리하기로 하였다. 요 문제죠. 요거 2번 분계가 반품이 됐대요. 자,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잖아요. 그 10일 가세가 돼야 되겠고, 반품한 거니까 그대로 해놓은 분계를 마이너스 치면 되겠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1,1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 마이너스 1,000만 원. 그 다음에 VAT 예수금 마이너스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의 차량 운반고를 주 잔건 기계에 다음과 같이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세금 계산서 교부하였으니까 코드 유형은 10일 가세가 되겠죠. 자, 판 거는 뭘 팔았어요? 자동차를 팔았잖아요. 그럼 차의 취득가액이 1,000만 원, 감누가 500이니까 차변에 있는 차량 운반고 1,000만 원을 대변에 빼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감누 얼마죠? 500만 원. 500만 원을 차변에 이렇게 빼요. 그럼 차값이 얼마짜리예요? 500만 원짜리죠? 500만 원어치가 이렇게 날라가요. 자, 그 다음에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했는데 처분가액이 공고가액 800이죠. 미수금 800이에요. 그럼 500만 원짜리 차를 800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이익이 나는 거예요? 300만 원만큼 이익 나는 거죠. 300만 원만큼 계정 과목을 뭘로 잡으면 돼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3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분개 이렇게 돼요. 차값이 500만 원짜리인데 그걸 800에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이 300이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가세가 얼마예요? 판매가액이 800이니까 거기 10%하면 80만 원이겠죠. 그럼 부가세는 대변에 VAT 수급 80만 원. 저희 부가세까지 외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수금이 800이 아니라 얼마가 잡혀야 돼요? 88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과 같은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는데, 나오면은 일반적인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분개에다가 뭐만 하나 더 얹으면 된다라고요? 부가세 분개 있죠. 이것만 하나 더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임원용 승용차를 주 메탈 자동차에서 1,100만 원에 12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세금 계산서 받은 거잖아요. 산 거에 산 거. 매입전표죠. 자, 근데 승용차가 나왔잖아요. 무조건 뭐라고요? 승용차가 나오면 무조건 불공이에요. 그래서 8번의 코드 유형은 54 불공. 무조건 아니고 경차는 공제가 된다라고 썼죠. 그럼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얼마가 오냐면요.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이죠. 부가세가 VAT 대급금 100만 원. 그 다음에 12개월 할부로 샀으니까 대변에 뭐가 와야 돼요? 미지급금 1,1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취득세가 얼마가 나갔어요? 110만 원 나갔죠. 대변에 현금 110만 원 나갔고, 이 취득세도 무슨 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어요? 차값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럼 차값이
일단 요건 취득세는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자,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부가세가 차값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차값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고, 추가로 뭘 더 줬어요? 취득세. 취득세도 차값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세금이니까. 그래서 차값이 1210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차값이라고 하는 거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부가세뿐만 아니라 취득세까지 차값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 박영길에게 제품을 110만 원에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현금 영수증 교부하였으니까 코드 영어 몇 번이 돼요? 22 현가가 되겠죠? 자, 그다음 제품 판가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 원. 부가세가 10만 원이겠죠? 대금은 뭘로 받았대요? 현금 판매했으니까 현금이죠. 차변에 현금 110만 원. 자, 그다음 10번 평화상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코드 영어 몇 번이에요? 51 과세 산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 원재료가 얼마가 오냐면요, 269만 원이 오겠죠? 자, 부가세 낸 거는 계정 과목이 뭐가 돼요? VAT 대급금 26만 9천 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0만 원은 1월 1일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계약금 지급한 거는 선급금이죠? 선급금 200.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뭐였대요? 제품 매출 대금으로 받은 세찬 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배사양도하였다. 그럼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을 대변에 빼면 되겠죠? 나머지 금액이 받을 어음이 되겠고, 저기 거래처는 어디로 걸리면 돼요? 네, 저 받을 어음은 거래처가 세찬 상사겠죠? 세찬 상사. 자, 11번 공장의 원재료 매입처의 확장 이전을 축하하기 위하여 양재원에서 화분을 10만 원에 구입하여 전달하였다. 징빙으로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을 외상으로 하였다. 징빙으로 뭘 받았어요? 계산서 받았죠? 계산서 받았으면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면세라고 했었죠. 코드 유형은 53 면세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거래처니까 접대비죠. 차변의 접대비 10만 원. 접대비가 10만 원이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뭐가 돼요?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1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나중에 입력하실 때 주의해야 될 게, 저 접대비는 원재료죠. 원재료 매입처이기 때문에 접대비가 513번이 돼야 돼요. 이 접대비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코드형이 헷갈리는데, 거래처에 접대한 거죠. 거래처에 접대한 거면은 판매 거래처, 매출 거래처 있잖아요. 매출 거래처에 접대한 거면 813번을 써야 돼요. 800번대. 근데 원재료 구매 거래처. 그러면 원재료 구매 거래처는 원재료와 관련된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공장에 들어가는 제조 원가단 말이에요. 원재료가 공장에서 쓰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500번대예요. 그래서 지금 공장 원재료 매입처잖아요. 이건 500번대.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인데 이건 칠판을 좀 지우고 풀겠습니다. 자, 12번에 주 부산물산으로부터 업무용 승용차 한 대를, 승용차니까 불공이겠죠. 2천만 원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54 불공이고 코드형은 54 불공이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얼마가 오냐면요,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차량 운반구겠죠. 부가세가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2,200만 원. 배사양도한 거니까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이 대변에 빠져야 되겠죠. 요 받을 어음은 누구한테 받을 어음이었던 거예요? 주진흥한테 받을 어음이었던 거잖아요. 50만 원. 나머지 금액은 현금 지급, 대변에 현금 2,15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에 김별 상사로부터 직원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체육복을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한 매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직원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복리후생비겠죠. 그러면 복리후생비인데 거기 생산부는 500번대 복리후생비, 영업부하고 관리부는 800번대 복리후생비일 거예요. 그래서 생산부 복리후생비 500번대죠.
그 다음에 사무직은, 관리직은 800번대 복류생비. 금액은 얼마가 돼요? 그게 생산부가 10만원. 10만원이고, 영업하고 관리비가 5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부가세 얼마 냈어요? 6만원. 부가세 낸 거는 계정 과목이 VAT 대급금이 되겠죠? 자, 대금 지급은 한 달 후에 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66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쓴 거니까 계정 과목은 복류생비가 돼야 되겠고, 그 복류생비가 생산부는 500번대, 영업부하고 관리부는 800번대로 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할 때, 나중에 전표입력 할 때 복수거래예요. 수량, 이게 품목이 어떻게 했어요? 아, 죄송해요. 이건 복수거래 아니에요. 왜 그래요? 품목은 체육법 하나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복수거래로 넣는 그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자, 14번. 해외 수출 업체인 주 베스트원의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이 나왔으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나오겠네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니까 얘는 매출이죠. 코드 유형은 12영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제품 판 거니까 제품인데, 이 제품 매출, 제품 팔았단 말이 안 나오고 의류 팔았다라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459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주 미상은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죠. 그러니까 의류 판 거는 제품 판 거예요. 제조하여 판매하니까. 그래서 의류가 이 회사에게는 제품이겠죠. 그래서 대변의 제품 매출 7천이겠죠. 대변의 제품 매출 7천이고, 자, 그 다음에 계약금 700만 원 공제하고, 계약금 700만 원은 선수금이죠. 예, 선수금 700. 나머지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 6,300인데 외와 외상 매출금이겠죠. 계정 과목이.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볼게요. 15번에 매출처 주 대정에게 접대하기 위하여 2,000쌀 50포대를 오작상해로부터 구입하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결제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접대비가 나오니까 불공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불공 아니에요. 접대 목적으로 면세 재화를 구입한 거잖아요. 불공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부가세를 냈어야지 불공인 거예요. 지금 부가세 냈어요, 안 냈어요? 부가세 안 냈단 말이에요. 면세 구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면세인데 증빙으로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62 현면이 돼요. 현금 영수증으로 면세 재화를 구입한 거니까 코드 유형은 62 현면이고, 차변의 계정 과목은 뭐가 오겠어요? 접대비겠죠. 접대한 거니까. 예, 접대비 50. 자, 대금 지급은 뭘로 했대요? 아, 300. 300이고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했으니까 현금 300.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연수 문제 1번을 다 풀어봤고,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요거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